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023년 주식시장 이 신호에 폭락 나옵니다. 가급적 이때까지 주식 파세요. 2023년 과연 어느 신호에 또 증시가 하락할지 미리 알아야 그 전에 매도를 하고 최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7,6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를 해놨으니까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2023년 주식시장 이 신호에 폭락 나옵니다. 가급적 이때까지는 주식을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이 주식시장이 폭락 나오는 걸,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위해서는 왜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왜냐하면 왜 주식시장이 빠져야 되나요? 왜 주식시장이 하락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안 빠지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겠지만 어느 정도 밀릴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왜 하락하는지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충분히 2023년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2020년도부터 2022년의 유동성 흐름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2020년부터 시작되는 악재입니다. 바로 코로나19죠. 2020년에 코로나19라는 말도 안 되는 전염병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2019년 11월부터 중국에서 최초 보고되고 퍼지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지속되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아권까지 퍼지기 시작했고요. 2월 중순부터는 전 세계로 퍼져 2020년 3월에 전 세계 확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라고 확인을 해보면 약 전 세계 인구의 10%, 약 7억 6천 명 정도, 6천만 명이겠죠. 7억 6천만 명 정도가 확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70억 명 중에 한 10% 가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이 확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전염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전염이 되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염병의 영향으로 GDP 성장률이 3.8%, 2.7%, 2.1%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1.4%까지 대폭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1분기부터 마이너스 5% 하락했지만 2분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31%라는 대폭락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3.5, 3.6, 3.5, 3.5, 3.6, 3.5를 유지하다가 14.7%까지 치솟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은 박살이 나고 실업률은 대폭등을 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 번에 일어난 게 코로나19였습니다. 그럼 이때 과연 이 정부는 가만히 있느냐? 지금 GDP 뭐 하락할 수도 있지. 실업률 뭐 폭등할 수도 있지.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손 놓고 있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미국의 2020년 4월 실업률은 대공황,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 역대 최고치인 14.7%를 기록을 했고요. 2009년 10월 금융위기 당시가 10%였고 직전 최고치가 1982년 대공황보다 높은 수치를 2020년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최악의 실업률이었던 거고요. 미국의 20년 2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 32.9%로 73년 전 통계 작성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역사적으로 처음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계를 작성을 한 이후부터는 정말 최악의 마이너스를 처음 찍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73년 만인지 100년 만인지 모르겠지만 역대급 GDP 성장률 마이너스가 나온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또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밖에 나오지 마세요 하면서 소비 절벽이 왔고 붕괴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사실상 역사적으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사태가 2020년에 발생을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사실상 미국에서도 위기를 느꼈겠죠.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이대로 두면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무제한 돈 풀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헬리콥터 머니라고 부르죠. 왜 헬리콥터 머니라 부르냐?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면서 돈을 뿌린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헬리콥터 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서 지금 경기가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살려내라.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100년 만에 오는 최악의 사태가 왔는데 이거를 무슨 돈을 뿌려서라도 어떻게든 살려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제한 돈 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히 알아보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와 MBS에 대한 무제한 양적 완화. 이게 바로 무제한 돈 풀기입니다. 일단 돈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가 된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슨 일이 일었었냐? 양적 완화는 뭐 2000 우리가 흔히 이 8년도 이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양적 완화는 했습니다. 근데 이때 안 한 게 있어요. 뭘 안 했냐면은 이거죠. 2020년 4월 미국의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자국민들에게 성인 1인당 1,200달러, 70세 미만 자녀도 500달러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4인 가정 기준 약 3,400달러로 하나 기준 그 당시에 이 환율이 1,100원이었거든요. 1,100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 한 374만 원 정도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대략 한 370만 원씩은 그냥 현금으로 미국이 꽂아준 거예요. 정책적으로 돈을 뿌린 게 아니라 그냥 지갑에다가 돈을 374만 원을 꽂아줬다라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이 돈을 가지고 뭐 사실 진짜 소비 지출에 쓰고 정말 내가 소비재를 사고 했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이 돈을 1차 지원금 때 어디다가 주식에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돈이 거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차 지원금이 나오고요. 2020년 12월 미국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600달러를 지원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기준은 1차 때와 똑같고요. 그래서 4인 가정 기준 약 2,400달러. 그래서 2020년 하나 기준으로 264만 원 정도가 또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시기가 좀 있죠. 4월이고 12월이니까 대략 한 8개월이 지난 상태지만 그렇더라도 1년에 현금으로 그냥 공짜로 꽂힌 돈이 한 6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차 주고 끝냈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더 힘든 사람들은 내가 돈 더 줄게. 그래서 2021년 1월에는 미국의 3차 긴급 재난지원금 1,400달러가 지원이 됩니다. 네, 물론 1차, 2차에 비해서 기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진짜 힘든 사람만 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 이걸 세 개를 다 받았다라고 치면은 거의 뭐 800만 원 가까이 돈을 1년 동안, 1년도 아니죠. 한 9개월 동안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한 달에 거의 100만 원꼴로 현금을 지원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책적으로 돈을 뿌리는 거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2008년도와 비교해서 다른 점은 이거죠. 지갑에다가 돈을 꽂아줬다.
이게 뭔 소리냐? 정말 경제 활동을 해서 생긴 돈이 아니라 이게 무슨 돈이라고요? 이거는 그냥 용돈을 받은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생긴 돈이다. 이걸 꽁돈이라고 하죠. 꽁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꽁돈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냥 꽁돈 줬다고 해서 뭐 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이게 한두 명 준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바로 물가 상승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우리는 이 2020년의 상황을 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빈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가 박살이 나고 실업률은 올라갔다. 그래서 안에 채워져 있던 돈들이 다 없어진 거죠. 이 빈컵이었습니다. 이 빈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적당히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 물가 상승이 좀 완만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지갑에다가 돈을 1인당 최소 얼마씩 600에서 많으면 800만 원씩 누가 정부에서 꽂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물을 부을 때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게 부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완만하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말도 안 되게 치솟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흔히 얘기하는 우리는 물가 상승이 이번 2020년 이 무제한 양적 완화의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원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 성장이라는 게 진짜 경제 성장이 있고 가짜 경제 성장이 있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진짜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업이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누군가 소비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매출이 나고 그 매출을 재투자해서 또 제품 생산, 소비, 당연히 매출 나고 이런 이 어떻게 보면은 흐름을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소비와 매출이 이어지는데 소비가 조금씩 늘어난다. 소비가 조금씩 성장한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생산량이 증가하고요. 그럼 생산량 증가에 따라 소비가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그럼 소비 증가에 따라서 매출 증가 일어나고요. 그럼 매출 증가에 따라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임금 상승하면 또 수요가 증가하고 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또 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또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그럼 또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고 또 매출 증가하고 임금 상승이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버는 돈이 많아지니까 소비가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GDP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이게 이제 국내 총생산이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 이어졌을 때 이거를 우리는 경제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완만하게 서로의 속도가 맞아야겠죠. 근데 이 속도가 안 맞다. 예를 들어 GDP 성장률만 미친 듯이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물가도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GDP 성장률은 안 받치는데 물가 상승률만 미친 듯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생산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 가격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흔히 이걸 우리는 비용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그냥 원자재 상승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은 없는데 물가만 비싼, 흔히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인플레이션인데 플러스 돈은 없어. 그럼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가 이어지겠죠? 그럼 이걸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다? 이 GDP 성장률과 물가 성장률은 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다? 이 가짜 경제 성장은 그 조화를 무시한 겁니다. 공짜 돈이 생겼어요. 그럼 돈을 써야겠죠? 그럼 수요가 어떻게든 증가합니다. 그럼 소비를 하고 제품 매출이 상승합니다. 그럼 가격이 또 상승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임금 상승이 나오나? 임금 상승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내 돈이 늘어나가지고 산 게 아니라 임금이 올라가서 산 게 아니라 꽁돈이 생겨서 나라에서 돈을 꽂아줘가지고 쓴 돈이기 때문에 임금은 안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공짜 돈으로 억지로 만든 강제 소비가 유지가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계속 꽂아줘.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계속 꽂아줘.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뭐 정기지원금이야. 그럼 오케이, 상관없다고. 근데
공짜 돈이 결국에는 주다 보면은 없어지겠죠. 왜? 앞에 뭐가 붙습니까? 긴급이란 말이 붙고요. 재난이란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하지 않고 재난이 없어지면 뭐다? 돈을 안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짜 돈이 만든 강제 소비가 사실상 공짜 돈이 계속 생겨서 쓰면 좋겠지만 결국엔 공짜 돈이 없어진다는 소리죠. 주다가 안 준다는 소리예요. 그럼 수요는 내려가지만 물가만 올라가 있는 상태다. 원래 이만큼 샀으니까 공짜 돈으로 이만큼 가격 올려놨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그럼 안 사. 그럼 안 산다고 물가 내려오나? 쉽게 안 내려온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돈은 없는데 물가는 위에 있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짜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물레방아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이 물레방아가 돌아갑니다. 그 힘으로 움직이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이 물레방아가 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물레방아를 손으로 잡고 돌려준 거야. 야, 내가 잠깐 도와줄게 하면서 이걸 잡고 돌린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잡고 돌리는 동안에는 잘 돌아가죠. 근데 이 사람이 도와주다가 빠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물레방아는 멈춘다. 그 대신에 이 물레방아 돌리는 동안에 나온 전기를 뭐 100 정도 썼다고 한다면 사람이 빠져. 그럼 물이 내려와 안 내려와? 물이 안 내려와. 근데 원래 100 정도 쓰던 전기를 줄일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줄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물레방아를 돌렸냐,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물로 돌렸냐. 이 물로 돌린 게 원래 경제 성장이라면 이 물로 돌린 게 아니라 사람이 돌린 게 아까 얘기한 이 공짜 돈, 재난지원금으로 돌린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기냐, 무슨 일이 생기냐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공짜 돈으로 소비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이 구간에서 코로나19 터진 이후부터 말도 안 되는 폭등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1%, 2%, 3%, 4%, 5%, 6%, 8%, 9%까지 치솟는 모습. 평균이 얼마입니까? 평균이 2%대예요. 평균 2%대인데 몇 배까지? 예, 거의 4배까지. 9% 이상까지도 치솟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물가 폭등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미친 듯이 돈을 풀었더니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이걸 해결을 봐야 됩니다. 해결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공짜로 뿌렸던 돈들로 지금 물가가 올랐다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다시 회수하자. 다시 그걸 걷어들이자. 그래서 물가 안정 좀 시키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물가가 폭등을 하고 나서부터 무슨 얘기가 슬슬 나오냐라고 한다면 영구진 통화 긴축 9월 이미 기준금리 5.25% 상용 효과라고 하면서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다? 바로 돈을 다시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기축 같은 경우에도 이 증시 하락이라든가 거품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요. 금리 인상도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요. 2021년 1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 테이퍼링 진행을 하고 금리 인상을 2022년 3월부터 4% 인상을 합니다. 언제까지? 12월까지. 그리고 양적 긴축도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75억 달러, 9월에는 2배로 950억 달러 긴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뿌린 돈이 너무 거품이 끼니까 이걸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줬던 돈을 뺐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준 돈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뺏어가요. 정말 빠르게. 그래서 언제? 사실상 3년 걸릴 거를 몇 년 만에? 1년 만에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021년 준비운동을 11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준비운동을. 그 다음에 본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언제? 2022년 3월부터 본운동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022년 6월에서 9월 연말까지 들어가는 거는 본운동이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강한 운동으로 다 돈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운동, 본운동, 강한 운동 해서 이건 12월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줬던 돈을 다시 정말 빠르게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이만큼 꼈어요. 돈을 줘 가지고 이만큼 꼈는데 여기서 돈을 뺏어가서 그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뺏어가니까 뭐다? 거품이 다시 엄청나게 빠르게 꺼진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빠르게 오른 거품이 줬던 돈을 한 방에 뺏어가니까 또 거품이 엄청나게 빠르게 박살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증시가 2021년도 11월을 고점으로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 테이퍼링 11월을 시작해서 2022년 9월까지 이 양적 긴축이 진행되는 시기까지 확인해 보면 증시가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9월까지 대폭락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줬던 돈을 뺏으니까 거품이 빠지고 빠진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품이 빠지고 빠진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정말 대폭락세가 이어졌다. 이거 S&P 500 기준이고요. 지금 거의 뭐 4,900 근처에 있던 게 3,500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한 15%에서 많게는 뭐 20%까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엄청난 거품 하락이 있었구나.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도 얼마? 4.5%까지 2022년 12월까지 올려놨고요. 그래서 양적 긴축으로 돈도 뺐고 금리도 4.5% 올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슬슬 갑자기 아까 얘기한 대로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가 너무 많이 양적 완화와 그다음에 이 돈을 풀어대니까 이게 너무 거품이 미친 듯이 낀 거예요.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양적 완화, 양적 긴축 플러스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은데 하니까 이제 금리 조절 좀 하자. 원래 했던 거 말고 원래 0.75%씩 했으면 이제 0.25씩 해서 한 두 번이면 끝날 것 같은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 걸쳐 0.25%씩 인상한 후 연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입니다. 그래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아직은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 그게 0.25%씩 두 번 정도라는 거죠. 특히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재는 0.5% 금리 인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금리는 5%에서 5.25%로 아마 거의 뭐 한 번, 이 두 번에서 많아야 세 번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4.5%니까 여기서 0.25씩 두 번 하면 5%, 세 번 하면 5.25%니까 많아야 두 번 아니면 세 번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끝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핵심입니다. 버블이죠. 이 버블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거품이라는 거는 낄 때도 많이 끼지만 꺼질 때도 엄청나게 빠르게 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아셔야 될 거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경제라면 거품이 낄 땐 여기까지 낍니다. 근데 이 거품이 빠질 때는 여기까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밑으로 빠진다라는 거죠. 왜 밑으로 빠진다라고 했습니까?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침체까지 하락하는 게 바로 시장의 버블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거품을 끼워놨어. 끼워놨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금리 인상이랑 양적 긴축을 했다. 확인. 근데 금리 인상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을 못 받아. 돈이 안 돌아. 기업들도 대출을 못 받아. 그러니까 투자가 안 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이 줄거나 아니면은 돌아가는 돈이 없고 투자가 되는 돈이 없고 돈이 안 돈다. 돈이 달지 않으면 뭘 합니까? 이거를 우리는 지금 시장이 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 인상에 따라 당연한 소리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투자를 하거나 하던 사람들이 금리가 높네? 금리에 그냥 통장에 돈 넣어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통장에 돈을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쓸 돈도 안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물가는 고점에 있고 물가는 아직 최고점에서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더 둔화가 돼. 수요는 더 둔화가 되는데 돈은 안 돌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정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빠르게 너무 거품 물고 있다가 정말 빠르게 침체로 빠지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오케이.
거품을 잡긴 했는데 잡은 게 정상이 아니라 바닥을 뚫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버블 붕괴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65%다. 절반을 넘어서죠. 그래서 2분기, 3분기 아마 연속 역성장이 나올 거고 GDP 성장률의 역성장은 결국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은 65%에 가깝고 올해 중반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GDP 성장률 2분기가 0.6%, 3분기가 0.3%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가 소비 지출과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서 결국엔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50년 만에 실업률 최저치인 3.5%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게 연말에는 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나도 빠르게 올랐던 거품을 너무 빠르게 잡다 보니 정상화가 아닌 그 밑으로 내려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품 이후에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아마 빠른 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거고, 근데 그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시기가 언제냐? 경기 침체가 나왔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건 바로 금리 인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나오면 그거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힘드니까 일단 금리 인하해서 돈 좀 풀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하기 전까지는 분명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금리 인하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를 예측해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2023년 FOMC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이게 2023년 FOMC입니다. 금리 동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동결이 나와야 그 다음 인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하다가 바로 인하할 수는 없어요. 올리다가 멈추고 내리는 거지 올리고 바로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1월에서 2월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3월, 그다음에 5월, 6월, 7월, 그다음에 9월, 10월에서 11월, 12월입니다. 총 8번이 있고요. 그래서 1월에서 2월 금리 인상이 0.25% 확률이 90%입니다. 금리 인상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3월에 금리 인상이 또 0.25%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상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총 금리가 5%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5%에서 멈추고 5월에 금리 동결을 할지 아니면 5.25%까지 금리 인상을 시키고 6월에 금리 동결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로 봅니다. 5월에 동결하면 6월부터 시장을 조심해야 되고요. 6월 동결하면 7월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5월 동결하면 6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겠죠? 6월 동결하면 7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중요한 게 금리 인하가 나오면 그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하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조심하면 되잖아요. 경기 침체가 나올 때 조심하면 되지. 왜 미리 난리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경기 침체와 증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시라면은 경기 침체가 나오기 전에 미리 증시는 밀립니다. 밀려서 증시가 저점을 찍을 때쯤에 어떻게 된다고요? 경기가 사실상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증시가 거의 바닥권에 다 갈 때쯤이 뭐냐? 진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뭔 소리냐? 금리 인하는 어디쯤 나오냐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한 이쯤 나오겠죠. 이때 인하가 나오겠죠.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경기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건 뭔 소리냐면 증시가 어느 정도 이미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 거의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시점이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동결이나 아니면은 동결 이후부터 시장은 이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나올 때 나는 팔겠다. 그럼 시장이 빠졌을 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동결부터 조심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부터 관심 가져라? 적어도 한 금리 인하가 2번 정도 나왔을 때, 금리 인하 1 번, 2번 나왔을 때가 바로 거의 저점 부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굳이 저점에 살 필요 없고요. 반등 나올 때 사셔도 된다. 그건 뭐다? 정말 경기가 최악이라고 할 때가 증시 반등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증시가 하락하는 시점은 아마 금리가 동결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유는 뭐다? 증시는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미리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금리 인하가 나오면 그때는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한 2번 정도 나왔을 때가 거의 최저점 및 반등 시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동결을 중점으로 해서 조심하자 설명드렸죠. 5월에 동결하면 6월부터 조심, 6월에 동결하면 7월부터 조심하는 걸로 하고요. 당연히 지금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5월이나 6월쯤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하고 바뀐 분위기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언제부터 주식을 현금화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됐는데요.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무료로 어플 다운로드 받으면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입력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뭐라고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전화번호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들어와서 무료로 다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어플 100%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UAM, 자율주행 이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실전 매매 기법과 로봇 UAM 자율주행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1월 20일, 19일, 18일, 17일, 16일 추천주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죠. 그래서 추천주까지도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드립니다. 증권형 토큰 관련 이슈가 있었다. 무슨 이슈가 있었으며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100%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하시고요.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